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전장보다 0.97% 오른 2440.31로 장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2%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38% 하락한 682.84의 거래를 시작했지만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의 주가가 6.54%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3,500원 오른 57,00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려아연이 가진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고려아연은 이를 국가기관 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우리은행은 외부인 허위 서류에 따른 25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올해 3월 14일로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입니다. 은행 측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아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의 강세와 함께 코스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지만 현재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참 반가운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상승 시그널을 또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11월 15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를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반등인데요. 이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반등 기분 좋은 월요일인데 참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전일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 전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장대 음봉으로 이제 내려 꽂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 증시 하락 주요 원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었던 것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장 끝나고 장 종료 이후에 공시를 기습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기습적인 삼성전자의 10조 원대의 자사주를 이제 매수를 하고 소각하겠다라는 이제 공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 사실은 이제 그 전날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6% 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의 약간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좀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심스럽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이슈 몰입하면서 외인들 자금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위치상으로 지수의 흐름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 삼성전자 어쨌든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호재는 맞죠. 자사주 매입하면서 기업 밸류 가치를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겠다라는 이제 좋은 흐름은 맞지만 단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하는 주요 원인, 제가 봤을 때는 큰 거시경제적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 꽂으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었던 것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율을 좀 잡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 근본적인 원인도 있죠. 바로 SK 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HBM 경쟁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우위성을 하면서 HBM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호재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 흐름으로 좀 넘겨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리 한번 저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저점의 지지 구간이죠. 여기 전저점에 대한 지지 구간, 여기 금요일 날 반등 나오면서 이때 또 추가적으로 지수 하방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 위치와 이슈가 타면서 보여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반등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위치 2,480포인트 이 부근에서 그리고 최근 저점 구간에서 좀 박스를 치다가 움직임을 좀 보고 진입을 하거나 우리가 좀 상황을 보고 추세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시장에 좀 투자를 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또 환율도 잡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쓰고 있을지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그널도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가시죠.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는 섹터의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 또 섹터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HLB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HLB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종목이고 여기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FDA 임상 실험 현장을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들리면서 HLB 지금 관련 주가들이 그룹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20% 넘는 거의 상한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 HLB 리보세라닙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죠. 사실은 얘기가 많았었고 시장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글로벌 3상 임상 실험 병원에서 이제 실사가 완료가 됐고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저는 이 HLB 상당히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인들 이 임상 실험들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원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산이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거를 넘었다라는 거는 저는 HLB 추가적으로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지금 승인 절차로 인해서 승인 절차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LB 주가 관련 주가 HLB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28.7% 상승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가 풀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이 자리를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나왔고 여기서 나온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HLB 주주분들이 상당히 매도를 잘 안 하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HLB 지금 단기적인 흐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놓고 봐도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 전고점에 대한 이 언덕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아무리 급등이 나오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HLB 자체가 가진 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손절가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눌린다면은 지금 오늘 시가와 종가를 박스권으로 하나의 가상의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HLB 생명과학도 한번 살펴볼게요. HLB 생명과학. 같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HLB 생명과학도 같은 흐름인데 지금 이미 먼저 한번 전고점 갭자리를 한번 소화를 시켰어요. 좀 차트가 비슷하면서도 큰 흐름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박스권 나와주고 지금 이 자리 전고점 매물을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HLB 쪽으로 좀 몰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캔들을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1,700원, 1,750원 자리를 넘겨줄 때 이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저는 확실한 상승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HLB 제약도 있죠. HLB 그룹주들이 많기 때문에 세 종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 생명과학. 이 종목도 생명과학 아까 체크했구나. HLB 제약이네요. HLB 죄송합니다. 제약 살펴보시게 되면 HLB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차트상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리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상한가 깨지지 않고 갭상승 나오고 안착하는 위치를 봐야 돼요. HLB 24,000원에 대한 영역 확실하게 올라왔다가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면서 여기서 요 부근에서 양봉 하나 나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올려줘야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HLB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이 궁금한 게 앞으로 신약 허가까지 정말 몇 단계가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도 타이밍을 신약 허가가 나왔을 때로 잡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까이 봐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신약 허가가 나오게 되면요, 저는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 보통 이게 뉴스가 호재가 나오면은 재료의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좀 결이 달라요. 한번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신약 상승하고 발매까지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저항 구간을 좀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큰 상승 보여줬던 HLB 그룹주 관련한 분석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승 섹터는 AI입니다. 전문가님, AI 섹터는 또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챗GPT 알고 계시죠? 네. 예, 챗GPT가 이제 쏘아 올린 자궁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픈 AI의 챗GPT로 출시를 하면서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섹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챗GPT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챗GPT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챗GPT로 인해서 AI 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AI 관련해서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력 수요 부족까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구리 관련주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HBM, SK 하이닉스 상승을 했었고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선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지금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인 산업 섹터를 이제 산업 섹터 분석에 있어서는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AI 지금 반도체나 구글, 엔비디아, AMD 뭐 관련해서 클라우드,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 그리고 반도체 쪽 고성능 칩 쪽에 대한 매출 성장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I가 발전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AI가 시장이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증설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AI 섹터들 충분히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근거에 대한 뒷받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기술 상용화 속도 지금 초기 단계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를 생각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닛 AI에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게 흉부 관련해서 이제 AI 진단과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실적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발생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70% 정도 빠졌네요. 그러면은 일단 전 고점, 직전 고점에 대비해서 70% 빠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하락 구간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 최근 위치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지 구간을 바닥 찍고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갭자리를 띄워버렸거든요. 이 저항대를 갭자리로 뚫어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한번 돌려 올렸고 바닥을 어느 정도 자리 잡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바로 공략한다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2% 상승하고 있는데 5만 원 내려오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거나 박스권의 형태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만 원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손절가 이 자리는 무조건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후에 한 5만 6천에서 5만 7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잡아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저는 그때 한번 잡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루닛이라는 종목 괜찮다. 저는 지금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서 역배열 상태에서 완벽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안전한 타점에서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셀바스 AI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도 상승세는 나와주고 있는데 루닛이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신저가를 찍었죠. 최근에 이제 저가를 23년 이후에 저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박스권을 한번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스권 대응 10,000원에서 1,500원 부근 이 자리에서 박스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5%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박스권은 아니에요. 11,500원이요. 죄송합니다. 11,500원.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박스권 지지 바닥권 10,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지받고 움직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때 좀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글과 컴퓨터,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상당히
큰 파동으로 나와줬던 종목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일단은 바닥 저항 구간,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 뚫었거든요. 이동평균선 수렴에 있는 이 저항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 6,000원에 대한 가격 올라오고 나서 지지를 좀 받았을 때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내려오게 되면은 하단에 박스권 공략 4,600원에서 6,000원 가격대의 이 박스권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AI 섹터들 지금 전고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선을 터치하거나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는 이전 고점이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하단에 대한 저항선, 이제 박스권의 구간을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는 앞전에 직전에 대한 저항선까지 내려오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닥에 대한 박스권 좀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가 눌림이 나오면 그때를 고려해봐라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챗 GPT가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상용화가 되면서 실적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반도체나 이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이런 주문량이나 이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블랙엘 칩을 지금 수요는 많은데 대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출시도 아직 안 됐지만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주문량이 먼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초기 단계고, 기대감 충분하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험 섹터는 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보험 섹터 지금 미국에서 하락했던, 아까 시황 정리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2024년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치는 2.5%, 근원 PCE는 2.4%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2.0 정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에서 레드 스윕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정책, 특히 보호무역 관세 정책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밖에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추가적인 자료가 뭐냐면요. 트럼프 2.0 보편적 관세 10% 부과를 했을 때 소비 지출, 근원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이 소비 지출이 3%대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상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성장치가 2.5%인데 소비 지출이 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마이너스 형태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자금을 좀 빨아들이기 위해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 경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준과 척을 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쏟아냈거든요. 다시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이나 올해 12월 아직까지는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6대4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1월은 오히려 1월은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인하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더뎌지게 되면 시중금리 또한 인하가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담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중은행 주담대 문턱을 높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 가계 지출을 좀 잡기 위해서 특히 주담대의 비중이 높거든요. 이 주담대에 대한 시중은행에 대한 문턱을 높이면서 이 보험업계에 있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보험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한번 이제 금융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게 될 텐데 삼성생명 전고점 돌파했네요. 확실하게 지금 급등 나왔네.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인데 저는 삼성생명 지금 앞으로 보험 관련주들 특히 금융주는 지금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금융 관련주들 특히 보험주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지금 돌파 영역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면 들수록 이 보험과 관련 금융주들 경기 방어 해줄 것이다.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주들 지금 노려볼 만하고요. 삼성생명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네요. 돌파 영역에서. 그리고 삼성화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상승 장악형 양봉 나왔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5만 원 부근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림목 공략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생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는 지수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삼성생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로 인해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보험주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주주 환원 쪽의 측면에서는 이 금융주들은 항상 일정치의 배당이 나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밸류업과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신경이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 사실은 없어요. 다만 지금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나 금융업종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HLB 그룹주, AI, 보험이 오늘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렇게 섹터 정보들과 함께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가득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반등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매수가는 32,500원에 보유 비중 50%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HLB가 정말 큰 상승 보여줬는데 보유 비중이 50%나 되신다고 해요. 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HLB 지금 32,500원이면 충분한 수익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바닥권, 박스권에서 매수 잘 들어가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자리 때 한번 악재가 나왔을 때 한번 여기서 한번 수익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하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하락했던 악재가 사실은 이 HLB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늘 종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앞자리 8만 원대에 대한 가격대 충분히 이제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안착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홀딩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HLB 지금 이 이슈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히 길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 확실하게 8만 원 자리를 안착하게 돌파 이후에 안착하게 되면은 저는 일차적으로 11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 지금 12만 9천 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빠르게 넘어가 준다면 저는 만약에 10만 원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매도의 영역이다, 예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서 내가 익절가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일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차 목표가를 넘어갔을 때는 이 전고점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여기서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 작고 10만 원에서 11만 원에 대한 가격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익절가로 설정하고 목표가 추가적으로 높여가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 부근이 되면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닛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닛 9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루닛이 새로운 소식 발표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손을 잡았다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손을 잡으면서 또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루닛 AI 섹터, 국내 AI 섹터를 주도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 루닛이 영위하는 사업이 바로 이 영상의학과 관련된 AI거든요. 흉부 그리고 뭐 유방암, 뭐 폐암 이쪽으로 해서 영상의학 인력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영상의학과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AI 그리고 바이오 쪽의 이슈를 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 대한 이 테마에 편승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9만 8천 원 이제 정고점이잖아요. 사실은 정고점까지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좀 올라왔을 때 비중 조금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자리를 넘었거든요. 오늘 시가가 54,400원, 이 54,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 정고점 매물대를 한번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5만 4천에서 5만 5천 원에 대한 영역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이 사연 주신 이 매수가 9만 8천 원 부근에서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은 비중을 축소한 후에 조금 더 가져가셔라라는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비트나인입니다. 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이 비트나인 VR, AR, 그러니까 네. 3차원 가상공간 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30%나 올랐는데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상으로 움직였거든요. 점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1,500원에서 3,000원. 이 100% 구간의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들어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 상한가 앞전에 대한 지금 3,000원 부근, 이 3,000원에 대한 지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 20%. 저는 지금 지금 매수가가 5,300원이죠. 5,300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300원. 전고점 매물이거든요.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3,000원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평단가 4,000원 부근까지만 맞춰주시면은 저는 평단가 4,000원 부근에서 올라오게 되면 4,000원 맞추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 조금 축소하시고 5,300원에 대한 금액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는 4,000원 부근에서 바라보시라는 조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샤페론입니다. 6,2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전문가님, 이 샤페론이 반려동물을 위한 아토피 치료제를 예.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반려동물 시장 상당히 크죠. 지금 어딜 가나 직장에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 직장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반려동물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용품이나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샤페론 주가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상승세는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5,400원, 5,400원을 좀 넘어가야 되는 관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추세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지를 받으면서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상승 삼각형 형태 이제 수렴 패턴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고, 매수가 6,2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비중이 조금 높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이제 6,4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도 있고,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올라왔어요. 비중 조금 익절로 대응하시고 6,400원 부근에서 익절로 대응하시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상승폭이 나온다면 이 보유 비중을 줄이실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저희가 보험 섹터 살펴보면서 삼성생명도 설명을 좀 주셨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제 차트적으로 전고점 넘었다고 그랬고, 매수가 10만 5,500원으로 이제 보이는데, 지금 얼마 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전고점에 들어가셨거나 10만 5,500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수가
매수가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경우에 연준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야 된다. 스탠스의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하락장 나오면서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에서 주담대 규제를 하게 되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주택담보대출 있어서 보험 쪽으로 아까 몰려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요의 증가, 보험에서 주담대 상품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뎌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할 수 있다. 왜냐?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과 관련 업종은 지수를 타질 않죠.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은 지금 보험사는 어떻게 보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 특히 보험과 금융 쪽을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가격적인 전략은 사실은 딱히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본인 이제 매수가인 이제 10만 5,500원 이 자리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늘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중 저는 이제 충분히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매수가가 살짝 불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때문에 지금 일부 익절하시고 이 자리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 이제 발언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살짝 익절로 대응을 하셨다가 좀 눌렸을 때 10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잡으면서 추세 이탈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 어떠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서 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연준의 발표까지도 조금 더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부토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 매수가 1,580원이고요. 4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삼부토건이 크게 떨어졌어요. 예. 지금 1,2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도 세워봐야 될까요? 삼부토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 제가 바이든의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예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 지원 안 해줘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 영토 포기 못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길어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런 보도 자료도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무기 지원 안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가 1,580원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익절이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단타로 접근하셨던가. 근데 오늘 지금 3.9% 하락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가 이제 1,000원 부근까지 좀 길게 잡으면 러프하게 잡으면 1,000원 부근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기에는 손절폭이 너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90원 이 자리 오늘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죠. 최근에 여기서도 돌파 이후에 저항 맞고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 1,290원에서 1,500원, 1,580원 매수가인 1,580원을 박스권을 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아쉽지만 좀 손절에 대한 관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 종목이에요. 12월에 결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또 한번 방송을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후장 전략도 가져갈 시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후장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움직임부터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 하단 이후에 상단에 대한 이 오늘 고가가 2,480포인트거든요. 이 저항선을 막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 박스권의 형성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바닥에 대한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 지금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지수 내려오고 나서 2,390포인트에 대한 이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은 이제 오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변동성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분봉상의 위치 단기적인 위치에서도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 지지 여부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현금 보유 관점 매수 대기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민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2차 보시나요? 전지주요? 네.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공략 종목이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지수가 상승이 나오다가 좀 내려 꽂으면서 좀 손절가를 이탈을 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 지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특히 테슬라 킹메이커로 돌아왔죠. 트럼프의 킹메이커로 돌아온 일론 머스크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상당히 좀 욕을 먹고 있어요. 전기차 IRA 법안 좀 폐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좀 욕을 먹고 있어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IRA 법안 폐지 요청한 게 아닌가. 그리고 AI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힘이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 정치인들도 지금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싫어해요. 공화당 내에서도 네가 대통령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을 정도로 좀 심하게 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로보택시 발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만약에 상용하게 됐을 때 저는 테슬라의 생산량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국내 2차 전지, 특히 테슬라는 LG 엔솔이 납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주 테슬라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의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좀 상반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서 좀 등락을 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끝까지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서 오후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테마 섹터는 H1B 그룹주, AI 보험이었습니다. 오후장 전략은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이슈가 나온 만큼 바닥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를 이어가는 오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릴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유사 기타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